자, 시작해요. 이제 우리 지난번까지 해가지고 저번 교재 확률까지 다 끝났어요.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 끝났다고 이제.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교재는 작년 수능 특강이야. 작년 수능 특강이고 이걸로 확률까지 일단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이제 기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우리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교육청 기출.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이제 1학기 때 쓰던 고난도 문제들 교재 있거든. 그걸로 이제 다시 돌아갈 거고, 그 올해 나온 수능 특강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풀어 주실 거야. 근데 이제 학교에서 푸는 건 푸는 건데 어쨌든 너희 시험 기간 전에 선생님이 그 수능 특강 주요 문제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프린트로 해서 풀어줄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네 중간고사 보기 전에 확률 통계가 총 4바퀴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알겠지?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뭐 다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순열 일단은 할 것이고, 자, 여러 가지 순열 할 거고, 여기 이제 3가지 있어요. 3가지. 맨 처음에 원순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중복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 3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기본 교재 가지고 개념 설명을 다 했어. 다 했고 기본 문제 다 풀었는데 이게 또 한 달 좀 넘게 지났잖아 이게. 그래서 아마 기억 속에 없을 거다. 그래서 또 똑같이 설명을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자, 봐봐요. 일단 원순열이다. 그 원순열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 있냐? 맨 처음에 기본 계산법. 기본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알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것, 마주보는 것, 뭐 이웃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다각순열이라고 했었지. 그리고 다면체순열. 자, 이 정도 얘기했었습니다 저번에. 자, 봐봐요. 기본 계산법.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 배열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방법은 이제 몇 팩토리얼이야? n-1 팩토리얼이지. n-1의 팩토리얼이다. 왜 이렇게 푸냐면, 자, 여기 원탁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1, 2, 3, 4 이걸 배열하겠다고 해. 그러면 1, 2, 3, 4를 배열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4자리가 있잖아. 4자리가 있는데 4자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돌려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가 1, 2, 3, 4를 배열하겠다고 하면 여기다가 1을 하나 놔 일단. 그러니까 1을 여기다 놓나 여기다 놓나 여기다 놓나 여기다 놓나 다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1을 갖고 와서 아무데나 하나 놓으라고. 그럼 이게 놓는 순간부터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가 서로 다른 자리로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1을 고정했으면 1은 됐고 나머지 2, 3, 4만 갖다가 요 3자리 쪼르륵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3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4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고 하면 한 놈 고정시키고 나머지는 직순열의 느낌으로 배열하면 된다. 그래서 n개를 배열하라고 그러면 한 놈 고정하고 나머지 직순열이다.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였지. 그지?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면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배열하는 거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배열하는 거나 여기서부터 1, 2, 3, 4로 가는 거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로 가는 거나 사실은 이게 돌려보면 다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n개를 일단 배열을 하면 n 팩토리얼이겠지. 근데 요놈 같은 경우 이제 4팩토리얼인데 4팩토리얼 중에서 이 4가지는 항상 같은 걸로 취급되니까 n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했다고 치면 n 팩토리얼이고 그 중에 n개씩은 항상 같은 모습이니까 n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얘도 계산해보면 n-1의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도 상관없고 결국 원형으로 배열하라고 하면 하나 빼고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좀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놈 고정시키고 후 나머지 직순열이다. 이렇게 직순열이라는 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한 놈을 고정시켜. 근데 문제는 이 한 놈을 고정시킬 때
누구를 고정시키든 그 녀석을 어디에 고정시키든 상관없다 그랬지. 돌려놓으면 다 똑같은 거니까 아무나 데려와서 아무거나 고정을 딱 시켜. 그러면 고정을 시킨 이후부터 그 순간부터 나머지 자리가 전부 다 다른 자리로 구분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인 거지. 알아듣겠죠? 그 말이다. 그게 이제 원순의 기본 계산법이고. 그다음 이제 이웃하는 거 마주보는 거. 요거는 예를 들어 설명을 했었어요 저번에. 자, 부모가 있고 자식 1, 2, 3, 4 이렇게 6명이 있다. 그럼 이 6명을 갖다가 원형으로 배열하라 그랬어. 그랬는데 부모가 이웃하게 하래. 첫 번째 경우는 부모가 이웃하도록 배열하라. 그럼 항상 이웃하는 애들끼리는 뭐 하자 그랬지? 한 덩어리로 묶어서 배열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웃하는 애들 이렇게 부모를 한 덩어리 묶어. 그럼 덩어리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잖아. 그러니까 5덩어리를 일단 원형으로 배열을 해. 그럼 5덩어리를 원형으로 배열하니까 몇 팩토리알이겠어? 4팩토리알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4팩토리알 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엄마랑 아빠는 그 덩어리 내부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엄마 아빠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2가지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고. 그 만약에 부모가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을 해보라 라고 하면 그러면 항상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하라 그랬잖아. 이웃해도 되는 애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1, 2, 3, 4 얘네들을 먼저 배열하는 거야. 그러면 원탁에다가 1, 2, 3, 4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일단 3팩토리알이지. 곱하기 1, 2, 3, 4 이렇게 딱 치고 이제 부모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 1, 2, 3, 4의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뜻이야. 맞죠?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서 엄마 아빠한테 주면 되는데 여기는 비어있는 4자리는 다 같은 자리야 아니면 다 다른 자리야 지금? 다 다른 자리지. 왜냐면 1, 2, 3, 4가 이미 앉아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자리가 된 거야. 맞죠? 그럼 다른 자리 중에서 4개 중에 2개를 골라 엄마 아빠한테 배열을 해준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제 4P 얼마? 2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주보게 하라. 엄마랑 아빠랑 마주봐야 돼. 그러면 부모가 있고 부모를 먼저 마주보게 놔. 그리고 이제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 4자리에다가 자식 1, 2, 3, 4를 깔면 되는 거잖아. 근데 부모가 이미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 4개의 자리는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다른 자리가 되는 거라고. 그럼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4팩토리알이다. 근데 여기서 내가 마주보게 할 때 선생님이 부랑 모랑 마주보잖아 지금. 그럼 이 마주보는 사람들이 자리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자리 바꾸는 경우를 고려해야 돼 말아야 돼? 곱하기 1을 해 말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면 또 겹쳐. 중첩으로 되게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마주보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자리를 바꾸면 안 돼. 기준 잡고 그냥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여기다 곱하기 2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머릿속에다가 마주보는 애들, 마주보면서 기준을 잡고 있는 애들은 절대로 자리를 바꾸면 안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해놔. 자, 그러고 타이틀은 안 썼지만 지난번에 쌤 이런 얘기 덧칠하기도 했었어. 덧칠하기. 자, 덧칠하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쌤 예를 들었었냐면 여기 이렇게 관역판 같은 게 있다고 이렇게. 그지? 여기다가 이 점을 중심으로 이 원이 빙글빙글 돌아. 그죠? 근데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숫자를 싹 써 넣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 1부터 8까지 숫자를 여기다가 써넣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라. 이게 문제라면 일단은 이 내부에다가 쓸 거 숫자 4개를 골라야지. 그죠? 그 4개를 고르는 가지수가 몇 가지겠어? 8개 중에 4개 고르면 되는 거니까 8C4겠지. 8C4 곱하기 해놓고 만약에 이제 내가 1, 2, 3, 4를 골라서 치면 그럼 1, 2, 3, 4를 갖다 탕탕탕탕 배열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1, 2, 3, 4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가지수 몇 가지야? 3팩이지. 3팩. 그래서 이제 여기에 1, 2, 3, 4가 이렇게 딱 치면 얘네들이 이미 이제 숫자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전부 다 무슨 자리야? 다른 자리였다고. 맞죠? 그럼 다른 자리에다가 5, 6, 7, 8을 배열하는 거니까 이 뒤쪽에 배열하는 건데 직순열의 느낌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4팩이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먼저 배열하는 거 안쪽은 원순열,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은 직순열. 이렇게 문제 풀면 된다 그랬지. 기억나냐 니네 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 두 번째 들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들리지. 아니야? 시끄러? 들리잖아요. 두 번째 들으면 편하겠지. 그래서 이제 원순열에서 지금 요 이웃하는 거 마주보는 거 그 다음에 덧칠하기.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이다. 저거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 자,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이라고 해. 그럼 어떡하냐? 봐봐. A, 이건 원래 교육 과정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같은 것을 포함한 원순열의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제 선생님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심플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봐봐.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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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6개의 문자가 있었어. 이거를 원형으로 배열하라, 이게 문제야. 그럼 이걸 원형으로 배열하라고 하면 우리는 원형에 배열할 건데 기본적으로 원순열은 무조건 뭐야? 한 놈 고정, 나머지 직순열이지. 그지? 근데 이제 같은 것이 있을 때는 한 놈을 고정을 시킬 때 반드시 누구를 고정시켜야 된다 그랬지? 혼자 있는 애를 고정시켜야 된다. 혼자 있는 애. 이렇게 같은 거 있는 애, 이런 놈들이나 이런 놈들이나 얘네들을 고정시키면 안 돼. 얘네들 고정시키면 돌려보면 또 똑같은 애 겹쳐. 그러니까 반드시 한 놈만, 얘가 혼자 있잖아. 나 혼자. 이 혼자 있는 애만 아무 데나 고정을 시키라고. 그러면 C를 딱 고정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남을 텐데 여기 지금 C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머지 5개의 자리가 전부 다 다른 자리가 된다 라고 설명을 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5명을 요렇게 같은 것이 있는 5개를 갖다가 땅땅땅땅땅 배열하면 돼.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느낌으로 직순열로 풀면 되니까 몇 가지겠어 이게? 5팩 나누기 얼마 2팩 3팩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알아듣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빈자리가 8개가 있었어. 그지? 빈자리 8개 있었는데 여기다가 A, B, C, D, E 이렇게 5명만 앉히는 서로 다른 가짓수를 구해보라. 이게 문제였다고. 응? 그럼 5명만 앉히라고 하잖아. 그러면 푸는 방법이 2가지예요. 자,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놈을 고정을 시켜. 자, 그러면 A를 고정을 시켰다 칠게. A를 아무 데나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면 A가 고정된 순간 나머지 7개의 자리는 전부 다 무슨 자리라고? 다른 자리가 된다고. 근데 그 다른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중에 이놈들한테 줄 거 몇 개를 뽑아? 4개를 뽑아서 그냥 배열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7P4입니다. 이렇게 풀면 답이야. 7P4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풀이는 내가 A, B, C, D, E에다가 여기 지금 비어 있어. 그러면 8개 자리인데 사람이 5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3자리는 누가 앉는다? 투명 인간이 앉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니까 뭐 TTT 이렇게 쓰자고 그냥. 그러면 A, B, C, D, E랑 TTT랑 이렇게 투명 인간 3놈 포함해서 8명을 갖다가 배열하면 된다. 그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아니야 이게. 그럼 여기서 아무 놈이나 한 놈 고정시키면 되는데 T를 고정시키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그지? 그러니까 A를 고정을 시키고 그럼 나머지는 요 B, C, D, E의 TTT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7팩 나누기 얼마? 3팩토리얼 땅. 이렇게 풀어 답이라고. 맞죠? 근데 7팩, 3팩 약분한 게 사실은 76549 7654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자 다각순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각순열은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이나 뭐 그렇게 각져 있는 테이블에도 안 치는 걸 말해. 그 봐봐. 다각순열은 이제 부모, 그 다음에 자식 1, 2, 3, 4. 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쵸? 근데 얘네들을 이번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6인용 식탁에 앉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얘도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6명을 여기다 앉히려면 이제 순서가 어때? 한 놈 고정, 나머지 직수절이야.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아까 원순 했던 것처럼 한 놈 고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순열로 문제를 풀면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제 한 놈을 고정시킬 때 아까 원순열에서는 어땠냐? 원순열에서는 아무 놈이나 데려다가 아무 곳에나 고정시켜도 괜찮다 그랬지. 그렇죠? 원순열일 땐 돌려놓으면 다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한 놈을 데려왔어. 근데 그 놈을 여기다 앉히는 것과 여기에 고정시키는 것과 여기에 고정시키는 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를 데려오든 상관은 없지만 그놈을 어느 점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경우가 좀 달라진다고. 알겠냐? 그래서 다각순환일 때는 반드시 서로 다른 고정점의 개수를 세자 그랬었지.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고정점이 몇 개인지를 세야 되는데 서로 다른 고정점을 세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예를 들어 내가 하나를 체크를 하고 이걸 빙글빙글 돌려보다가 얘랑 정확하게 겹쳐지는 점은 지워버리라 그랬지. 기억나죠? 그러니까 요거 체크해봐. 그럼 얘랑 돌리다가 얘랑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얘 체크하고 돌려서 얘랑 겹쳐지는 부분이 얘니까 얘 지워버리고 얘랑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지워버린다. 그럼 여기는 서로 다른 고정점 몇 개 있냐? 3개 있는 거지. 3개. 그쵸?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고정점 3개 곱하기 해놓고 이제 한 놈을 고정을 시켜. 뭐 아버지 데려와서 딱 고정시키고 그럼 아버지가 앉는 순간 나머지 5개의 자리는 정확하게 서로 구분되는 다른 자리가 된다 이 뜻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5명 그냥 쭉 오펙 이렇게 직순열로 깔면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지. 알아듣겠죠? 이게 원순열 내용의 전부예요. 저기 맨 밑에 다면체 순열이 있잖아. 응? 저번에 쌤이 그 정육면체의 6가지 색칠하는 거, 그 다음에 정사각 기둥의 색칠하는 거, 그 다음에 직사각 기둥의 색칠하는 거, 요거 다 해줬었는데 사실 이제 그건 처음이니까 한번 해준 건데 그거는 지금 교육 과정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건. 알겠지? 나중에 혹시라도 아니야 또 모르지. 또 학교 선생님 또 교육 과정 같은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학교 시험에 낼지도 몰라.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봐봐요. 다면체 순열. 입체 도형에 색칠하는 거야. 다면체 순열. 이거는 교육 과정은 아니라 그랬다 내가.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나 뭐 평가원 시험에서는 이런 건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지금 내신을 또 봐야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다면체 순열은 일단 이렇게 생겨먹은 정육면체가 있다고. 알겠죠? 정육면체에다가 1, 2, 3, 4, 5, 6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거야. 다이소에서 스티커 사와가지고 딱 붙여서 주사위를 만들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주사위를 몇 개나 만들 수 있겠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면 봐봐. 이게 지금 정육면체라면 이 6개의 면이 우리가 구분이 돼 안 돼? 지금 현재 상태 구분이 안 되지. 돌리면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아무거나 갖고 와서 한번 붙여. 그럼 1번 가져와서 여기다 1번 스티커를 딱 붙여. 됐지? 그럼 1번 스티커를 붙이는 가지수는 그냥 한 가지야. 어디다 붙여도 똑같은 거니까. 맞지? 그렇죠? 그랬는데 1번을 붙이고 나면 이제 나머지 5개 면 중에 구분되는 면이 하나 있다고. 어디가 구분이 되냐? 도현아, 어디가 구분이 되니? 밑면이 구분이 되지. 나머지 옆에 있는 4면은 돌려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밑면, 여기가 구분이 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떤 번호를 붙일 거냐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 돼. 그럼 1번을 붙였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 남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붙일 걸 결정하는 가지수가 일단 5가지. 곱하기 여기다 이제 밑에다가 2번을 이렇게 딱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옆면이 남았는데 이 옆면은 돌려보면 어떠냐? 다 똑같은 거지,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4개를 무슨 순열로 돌린다? 원순열로 돌린다. 그러니까 나머지 4개를 원순열로 하니까 얼마 하겠어? 3팩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 3팩이야. 자, 하나 질문. 여기서 이제 돌려놓고 3, 4, 5를 붙여놓고 1번, 2번 자리 바꾸면 돼, 안 돼? 나연아, 자리 바꾸면 돼, 안 돼? 빨리빨리 생겨. 1번, 2번 자리 바꾸면 안 돼.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마주 보는 거는 절대로. 규도야, 도규. 이거 하죠. 자, 봐봐요. 마주 보는 애들은 절대로 자리를 바꾸면 안 된다면서. 마주 보는 자리 바꾸면 겹쳐. 그냥 2배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바꾸면 안 돼. 그래서 5 곱하기 3팩 하면 얼마? 5, 6, 30.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자, 2번째는 정사각 기둥이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기가 1, 요 높이는 한 2쯤 되는 이렇게 생겨먹은 직육면체가 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1, 2, 3, 4, 5, 6을 붙일 거다. 이 얘기 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봐봐. 6개 면 중에 몇 개랑 몇 개로 이렇게 구분이 돼. 똑같은 게. 윗면, 아랫면 똑같지. 그 다음에 옆면 4개 똑같지. 그죠? 그러니까 위, 아래 2개랑 옆에 4개랑은 구분이 되고 있는 면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내가 맨 처음에 뭐부터 골라야 되냐? 이 위아래 면에 붙일 스티커 두 개를 골라야 돼. 맞죠? 그게 몇 가지야? 6C 2가지야. 곱하기 해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1번, 2번 골랐다 치면 여기다가 위아래에다가 1번하고 2번을 붙여야 될 거 아니냐? 맞죠? 그럼 여기다가 1번하고 2번을 붙이는 가짓수는 몇 가지겠어 또? 유주야 몇 가지야? 1번 스티커랑 2번 스티커를 위아래다 붙이는 가짓수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죠, 한 가지. 왜? 1을 붙인 거랑 1을 붙이고 뒤집어 보면 똑같을 거잖아. 그냥 한 가지야. 그래서 그냥 여기다 1을 붙이고 여기다 1 붙여. 그럼 됐어. 그럼 이제 옆면 4개가 남았는데 이 옆면 4개는 다 똑같아? 아니면 좀 틀린 놈이 있어? 민차야. 다 같아? 아니면 좀 달라? 옆면 4개는? 옆면 4개 다 똑같지? 그럼 나머지 3, 4, 5, 6을 옆면에다가 뭘로 붙이면 돼? 원순열로 돌리면 된다고. 맞아요? 그 원순열이니까 여기는 얼마? 3팩이다. 그 너는 15 곱하기 6이니까 얼마? 90이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요. 길쭉하게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너는 자, 이 길이가 1, 여기가 2, 요만큼의 길이가 3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1, 2, 3, 4, 5, 6, 6개를 붙일 거야. 그럼 봐봐. 여기는 이 윗면, 아랫면은 똑같이 생겼고 앞면과 뒷면이 똑같이 생겼고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이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이제 두 개씩 좀 구분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면 자체가. 맞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윗면과 아랫면에 붙일 거 두 개를 골라. 그게 6C 2가지야. 자, 1을 골랐다 쳐봐. 그러면 1을 위아래다 붙이는 가짓수도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뒤집으면 똑같단 말이야. 한 가지야. 그냥 붙여. 1, 2 붙여. 그 다음에 이제 요 앞면하고 뒷면에 붙일 스티커를 골라. 그건 이제 4개 남았으니까 4C 2가지겠죠? 그래서 3번, 4번을 골랐다고 쳐. 그럼 3, 4번을 잘 들어. 여기가 좀 어려워. 3, 4번을 붙일 건데 지금 이 앞면하고 저 뒷면에다가 3, 4를 붙이는 거랑 4, 3을 붙이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필지야, 같아, 달라? 같아, 달라. 그게 말해. 같아. 이게. 왜? 여기서 봐봐. 위에서 내려다 봐봐.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1, 2는 위아래 붙어 있는 거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3, 4 이렇게 붙이는 거랑,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리면, 또 4, 3 붙어 있는 똑같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3, 4를 붙이면 똑같아. 그러니까, 앞쪽에다 3 붙이고, 뒤에다 4 붙이고, 했다 치면, 이제, 이쪽 면과 이쪽 면에 붙일 거는 5, 6을 붙이는데, 이쪽,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은 이제 서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뜻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5, 6을 붙이는 가짓수가 몇 가지야? 2가지다. 그래서 너는 15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요거는 180개입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알아듣겠지? 응?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정삼각형이 하나 있어.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삼각뿔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뿔대가 있어. 됐지? 여기다가 밑에 요놈하고 똑같은 크기의 밑면을 하나 더 그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뭔가 멋있게 생긴 입체도형을 하나 만들었어 내가. 졸라 멋있지? 봐봐요. 이게 윗면도 정삼각형, 아랫면도 똑같은 크기의 정삼각형인데 가운데 있는 정삼각형 면은 좀 크단 말이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삼각뿔대 2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지금. 알아들었어? 그럼 여기다가 면이 몇 개냐?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 8개 있지. 그럼 여기다 1부터 8까지의 숫자 스티커를 붙이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야. 그 맨 처음에 뭐부터 골라야 될까? 윗면과 아랫면 정삼각형 면에 붙일 거 2개 골라야지. 그게 8C일 거고. 곱하기. 자, 1번, 2번을 골랐다고 쳐. 그러면 여기다가 1번, 여기다가 2번 붙이는 거랑 2, 1 붙이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1, 2랑 2, 1은 뒤집어 보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붙여. 그냥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1 붙어 있는 쪽에 옆면 3개 있지. 거기다가 붙일 3개를 골라. 그럼 나머지가 지금 1부터 8까지 2개 뺐으니까 6개 중에 3개를 고른다 이거야. 맞죠? 그럼 내가 3, 4, 5를 골랐다고 쳐봐. 그거를 여기 옆면, 요 면하고 요쪽 면하고 요쪽 면하고 이 3면에 탁탁탁 붙여. 그것도 몇 가지겠어? 그럼 몇 팩이야?
2팩이지. 이것도 원순열이잖아. 그러니까 2팩 곱하기 해놓고 여기다 3번, 저 뒷면에 여기다가 4번, 여기다가 5번 이렇게 붙였다고 치자고. 맞죠? 그럼 이제 나머지 뭐야 6, 7, 8 이 세 개는 요 아래쪽에 옆면 세 군데다 붙이면 되는데, 그럼 아래쪽 옆면에다가 6, 7, 8 붙이는 가지수는 2팩이겠어 3팩이겠어? 여긴 3팩이지. 이건 뭐야 또? 더 칠하게 느끼면 더 칠하기. 윗면이 칠해져 있으니까 좀 달라 보일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앞 거는 3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풀면 사실 뭐 어렵지도 않아. 이게 교육 과정에서 왜 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니들한테 쉽게 주려고 그냥 빼는 것 같아. 좀 자꾸. 그러니까 교육 과정은 쉽게 주고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내고 막 그래. 좀 짜증나 좀. 자, 그래서 원순열에 대한 기본기는 싹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우리 책으로 한번 가봅시다. 책에 예제 1번. 예제 1번 뭐냐, 새 학생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ABC가 있고 그 다음에 뭐 D, E, F, G까지 자, 이렇게 7명의 학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야. A랑 B는 이웃해야 된대. 자, 첫 번째 조건은 A랑 B는 어째? 이웃해. 두 번째 조건은 C는 A와도 이웃하지 않고 B와도 이웃하면 안 된대. C는 A 또는 B와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얘네들과 이웃하면 안 돼. 자, 이렇게 되도록 저 7명을 원형으로 배열해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됐지? 아까 우리 배웠던 똑같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요. A, B, C, D가 있는데 A랑 B는 이웃해야 돼. 그럼 이웃하는 애들 어쩌라 그랬어? 묶으라 그랬지. 그죠? 얘네들 한다고 묶고 이제 얘네들을 배열할 건데 이제 이 C가 문제잖아. C가 너는 이 덩어리 옆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일단 넌 좀 빠져 있어봐. 잠깐만. 넌 좀 빠져 있어봐. 그럼 이제 이 덩어리하고 얘하고 이렇게 5덩어리만 원형으로 먼저 깔아. 오케이? 괜찮잖아요? 그러면 원탁이 있고 여기다가 자, A, B는 일단 묶었어. 그럼 덩어리가 얘를 빼고 하나, 둘, 셋, 넷, 5덩어리니까 5덩어리를 원형으로 배열해. 그게 몇 가지야? 4팩이지. 4팩 곱하기 해놓고 봐봐. 여기다가 여기는 A, B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는 D, E, F, G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A, B를 찍어 넣어야 돼. 그럼 A, B를 배열하는 가지수가 또 몇 가지냐? 또 2가지죠? 그러니까 곱하기 2가지 해놓고 여기다 A, B를 써. 그럼 이제 누구만 집어넣으면 돼? C만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C를 집어넣을 때 C는 절대로 누구랑? A하고 B하고는 이웃하면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C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도 C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실제로 여기랑 이 세 군데밖에 없지 않냐.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된다? 3 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자, 24 곱하기 여기는 얼마? 6이지. 그럼 얘는 얼마? 14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답이라고. 개 쉽지? 쉬워. 자, 그 다음에 유제도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과 4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의 5개 영역에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 자, 거기 밑에 유제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괜찮지? 근데 여기다가 5개의 색깔을 칠할 거라고. 그럼 자, 맨 처음에 뭐부터 결정을 해야 될까? 강민아, 뭐부터 결정해야 돼? 가운데 칠할 거 결정해야지. 그럼 가운데 칠할 거 결정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5가지죠. 5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5 곱하기 해놓고 여기다가 내가 뭐 1번 색깔을 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나머지 2, 3, 4, 5번을 여기 쭉 돌리면 되잖아. 그 원순열이니까 얼마? 3팩이지 또. 그쵸? 3팩이다. 오케이. 너는 5, 6, 30. 이게 답이겠구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원 모양의 탁자가 6개가 있어요. 근데 의자가 6개가 있는데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이 의자에 앉는다. 1학년 학생의 양 옆에는 모두 2학년이 앉는 경우의 수. 그래. 자, 원탁이 있고 여기다가 6명을 앉힐 거야.
지금 1학년이 1명, 2학년은 2명이니까 2 프라임 이렇게 쓸게요. 2학년 2명을. 그 다음 3학년은 3학년 프라임, 3학년 2 프라임 이렇게 써볼게요. 6명 있는 거지. 근데 얘네들을 안 칠 거야. 원형으로 안 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1학년의 양 옆에는 반드시 2학년이 이렇게 얘를 싸고 있어야 된다고. 맞지? 그러면 2학년, 1학년, 2학년 이렇게 세 개는 한 덩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맞아? 그러면 일단 요걸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묶을 건데 반드시 1이 어디 있어야 돼? 세 놈 중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오케이. 좋아. 얘가 1이 가운데에 있을 거고 그럼 이제 2하고 2'을 여기다 배치를 해볼까? 그게 몇 가지냐? 2가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2가지 곱하기 해놓고 여기다 2에 여기는 2'이라고 쓰자. 그럼 일단 이 덩어리 자체는 배열이 끝났지 이제. 맞죠? 그러면 1학년 좌우에 2학년이 있게 됐으니까 이제 나는 배열만 하면 돼. 이 덩어리하고 요거 둘, 셋, 네 덩어리를 뭘로 배열한다? 원형으로 배열한다. 그럼 네 덩어리를 원형으로 배열하니까 얼마? 3팩 이렇게. 그래서 1, 6 얼마? 12. 얘가 내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됐지? 쉬워요. 이거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교재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레벨 3 정도 가면 어려운 문제 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 어? 그리고 이제 요 교재가 끝나고 나면 이것도 확률까지만 할 거야. 통계는 나중에 할 거니까. 그래서 이 교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진짜 선생님 교재로 갈 겁니다. 내가 하는 교재.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다 4점짜리 문제들만 넣어놔가지고 좀 어렵고 기출 문제도 다 들어있어 거기에. 그냥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끝나 사실. 자 볼게. 이번에는 두 번째는 중복순열이라고 하는데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의 기본기. 두 번째, 중복순열로 문제를 푸는 것의 유형은 뭐가 있냐면 대체로 서로 다른 과일을 서로 다른 접시에 넣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곳에 넣는 거야. 다른 게 다른 곳에 들어가. 알았지? 지난번에 쌤이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다 뭐라 그랬어? 민혁아, 다다 뭐라 그랬지? 파이라 그랬지. 다다 파이. 또 같다 H 그랬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다른 것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을 서로 다른 모양의 접시에 집어넣는 거는 파이를 쓴다. 중복순열이다. 같은 과일을 다른 접시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뭐다? H다. 중복 조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 다른 걸 다른 곳에 넣는다. 이게 이제 중복 순열입니다. 그런 거고, 하여튼 뭔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뭔가가 서로 다른 뭔가가 어딘가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중복 순열이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신호와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 자연수, 몇 자리 자연수의 개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 근데 선생님이 너희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중복순열의 문제를 푸는데 파이라는 기호를 쓰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알겠어요? 파이를 쓰는 순간부터 더 어려워, 더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개념은 일단 알긴 알아야 되지만, 그 봐봐, 이게 뭐냐? 서로 다른 기본기는 이거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데 R개를 골라 배열할 건데 중복을 허용한다 이거야.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골라 일렬로 나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는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그래서 쓸 때는 뭐라고 쓴다? n-r 이라고 쓴다. n-r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보면 알아. 자,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1, 2, 3, 4 쭉쭉쭉 n까지 총 n개의 서로 다른 숫자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맞죠?
근데 그 중에 내가 R개를 고를 거야, R개를. 그럼 여기에 이걸 R개를 골라서 이 박스가 몇 개가 있냐면 여기까지 총 R개의 박스가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다가 이 숫자 중에 R개를 중복을 해도 돼.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막 골라도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고 쭈루룩 배열하는 가치가 몇 가지겠냐? 이게 문제잖아. 어?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냐? 여기다가 저따 집어넣을 수 있는 몇 개야? N개지 N개. 여기 N가지. 여기도 몇 개야? 중복을 해도 되는 거니까 또 N가지죠. 여기도 N가지 N가지 N가지.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인데 N이 몇 번 곱해지는 거야? R번 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지금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고, 맞죠? 그러면은 N 파이 R이라는 게 이런 뜻이니까 N 파이 R은 그냥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거를 있잖아요. 내신 시험에 이거 분명히 나올 거야. 봐봐. 3파이 5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응? 3파이 5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그냥. 근데 이거를 애들이 이제 헷갈리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잠깐만 이게 3의 5승인가? 5의 3승인가? 아니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가 있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너 고민하지 마시고 이 3파이 5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앞에 거에 뒤에 거 승이야 그냥. 오케이? 순서대로 3의 5승, n의 r승 이런 식이라고. 됐지? 응?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뭐 계산은 이놈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을 풀 때 파이라는 기호를 쓰지 말기로 했어 우리는. 왜냐면 니네가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 5개가 있다고. 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 오케이? 그거를 서로 다른 모양의 세 접시 A, B, C에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라. 이게 문제 쳐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다 파이라고 그랬다. 그럼 이건 다른 과일을 다른 접시에 넣는 거니까 다 파이니까 분명히 이건 중복순열의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지. 저게 이제 잠깐만 5파이 3이냐 3파이 5냐 이게. 그래서 그런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어. 그냥 저 파이라는 기호를 쓰지 말고 이 과일을 이렇게 쓰란 말이야. 사과, 배, 뭐 감, 귤, 바나나. 자 이렇게 있는데 너를 어느 접시에 넣을 건지 결정해. 그게 몇 가지야? 3가지지. A냐 B냐 C냐니까 이게 3가지. 너도 3가지, 너도 3가지, 너도 3가지, 너도 3가지니까 3, 3, 3, 3, 3 이렇게 곱하네. 그러니까 답은 그냥 3의 5제곱이네. 맞죠? 그래서 3파이 5가 맞는 거야.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과일 5개를 넣는다니까. 막 헷갈려 애들이. 그래서 이거 5개 중에 3개 뽑아서 넣나? 그게 아니지.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떡할 거냐고. 5개 중에 3개 뽑아서 딱 나왔어. 그럼 나머지 2개는 내가 먹어? 뭐 어떡할 거야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과일 5개 밑에다가 A, B, C라는 접시의 이름을 갖다 배열하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인데 그런 생각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과를 어디다 넣지? 배를 어디다 넣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금방 할 수 있다고. 알아듣겠지? 오케이 바리? 자, 강아지 5마리와 고양이 3마리가 있어. 얘를 A, B, C, D 4명의 학생에게 8마리를 분양을 해야 돼. 오케이? 쉽지 않지 이제. 쉽지 않죠. 4명의 학생에게 8마리의 이 동물을 분양을 해줘야 돼. 근데 조건은 쉬워. 한 학생이 8마리를 다 가져가도 돼. 오케이? 괜찮아. 자, 여기 있는 강아지 5마리는 다 똑같은 강아지야? 좀 다른 강아지야? 다 같아? 조금 달라? 말을 해, 말을. 다혜야, 이 강아지 5마리는 다 같은 거야? 좀 다른 거야? 몰라? 다른 거죠. 얘는 똑같은 강아지 본 적 있냐? 다 다르지, 당연히. 강아지 다 다르고 고양이 다 달라. 그지? 그러면 이 8마리를 얘네들한테 주래며. 그럼 지금 다 다른 거잖아, 다. 그럼 강아지 1번, 강아지 2번, 강아지 3번, 강아지 4번, 강아지 5번, 그 다음에 고양이 1번, 고양이 2번, 고양이 3번 이렇게 있는데, 자, 너를 누구한테 줄 거냐를 결정해. 그게 4가지죠. 그러니까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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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오케이? 그럼 답은 얼마야? 그냥 4의 8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답이라고. 알았어?
이해하겠지? 그런 느낌인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랬죠, 내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세 접시에 놓을 거거든. 근데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3의 5제곱으로 푸는 건 한 접시에 다 놔도 되고 빈 접시가 있어도 괜찮고 막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랬는데 단서를 달아. 단서를 뭐라고 하냐면, 야, 얘네들을 여기다가 놓을 건데 단 빈 접시가 있으면 안 돼. 빈 접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줬어.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빈 접시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애들이 이렇게 푼다. 봐봐. 쌤, 그래? 그러면 이 A 접시, B 접시, C 접시가 있으니 일단 여기서 3개를 뽑아요. 잘 들어봐. 3개를 뽑아. 그럼 5C 3이지. 그지? 3개를 뽑았어. 그래서 걔네들을 먼저 하나씩 줘. 3개를 예를 들어 사과, 배, 귤 이렇게 뽑았다 치면 걔는 너랑 하나씩 노란 말이야. 접시가 다 다르잖아. 그럼 세 놈을 갖다가 탕탕탕 놓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3팩토리알이지. 맞죠? 그러니까 곱하기 3팩토리알 했어. 곱하기. 그럼 좋아. 여기에 이제 사과가 들어가고 여기에 귤 들어가고 여기에 배가 들어갔다고 쳐. 그럼 나머지 이제 뭐 남았냐? 감 하나 남았고 바나나 하나 남았지. 근데 이미 빈 접시가 없는 상태는 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감이랑 바나나는 아무 접시에 놔도 되지 않냐? 그래서 감 놓을 수 있는 접시를 골라. 그게 몇 가지야? 3가지죠. 바나나도 3가지지. 그래서 곱하기 3의 제곱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 내가. 그럼 이러면 답이 맞아, 틀려? 응? 은찬아, 이러면 답이 맞냐, 틀리냐? 틀리죠? 선생님이 물어보는 이 태도 자체가 이미 틀렸음을 말하고 있잖아. 뭔가 맞는 것 같은데 틀렸나 본데?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왜 틀렸냐? 잘 봐봐. 이러면 중복이야. 이러면 아까 셌던 걸 또 세는 거라고. 자, 왜 중복이냐면 맨 처음에 내가 5C3을 했어. 그치? 그럼 5C3을 한 거에서 나는 지금 뭘 골랐냐면 사과, 귤, 배를 골랐어. 그치? 그쵸? 그거를 배열했어. 그 다음에 3팩토리얼 해갖고 이제 사과, 귤, 배에다 넣었다 치고 그러면 감하고 바나나를 어디다 넣을 거냐 결정해. 그럼 감을 여기다 넣고 바나나를 여기다 넣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한 가지 경우로 일단 세워졌겠지. 맞죠? 그랬는데 이걸 하는 경우 중에 뭐도 있을 거냐면 감하고 귤하고 배를 고르는 경우도 있었을 거야. 5C3 중에. 맞지? 그럼 감, 귤, 배를 고르면 여기에는 사과랑 바나나가 남아 있었을 거라고. 맞지? 근데 감, 귤, 배를 3팩 하면서 요렇게 여기다가 ABC 밑에다가 감, 귤, ABC 밑에다가 감, 귤, 배를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거기다가 사과랑 바나나를 여기다 사과 놓고 여기다 바나나 놓는 경우가 또 다른 경우로 하나씩 세워졌을 거잖아. 내 말 알아듣겠냐? 근데 사실은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어때요? 같은 거잖아. A에 사과랑 감 있고 B에 귤 바나나 있고 여기에 배 있는 거니까 사실은 같은 경우로 우리는 2번 세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되게 조심할 게 이런 것들이야. 항상 자, 나 봐봐. 비어있는 상자나 비어있는 접시 같은 데다가 뭘 이제 넣을 건데 모든 상자에 적어도 하나의 과일이 들어가도록 하라. 막 이런 조건이 나와. 뭐 학생들한테 뭘 나눠주는데 적어도 하나씩은 받도록 하라. 막 이런 조건이 나오잖아. 그럼 애들이 늘 착각하는 게 그거야. 일단 애들은 하나씩 줘버려. 그냥 하나씩 주고 남은 거를 이제 아무한테나 뿌려 이렇게 주잖아. 그럼 다 중복입니다. 다 겹쳐. 그러면 아까 셌던 걸 또 세게 돼. 늘. 알겠니? 그러니까 그렇게 세면 안 돼. 큰일 나.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봐봐요. 일단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A, B, C 3접시에 놓을 건데 빈 접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나는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여사건으로. 그럼 어떻게 푸냐? 봐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 거기에서 빈 접시가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뺀다. 이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여기 또 쓸게요. 사과, 배, 귤, 감, 바나나가 있는데 자, 너 어디다 놓을까 결정해. 3가지니까 3의 5제곱이지 이게. 맞지? 거기서 빼기. 자, 빈 접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접시 3개가 있는데 빈 접시가 몇 개 또는 몇 개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넣다 보면 한 접시가 비릴 수도 있고 두 접시가 비릴 수도 있잖아. 세 개가 다 비릴 수는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접시가 빈 접시가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여기는 빈 접시가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을 거다. 이 두 개를 빼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자, 빈 접시가 두 개 있는 경우라는 건 무슨 말이야? 저 5개의 과일을 한 접시에 몰아 넣는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지? 그럼 그 5개의 과일을 어느 접시에 몰아 넣을까 결정하면 되잖아. 그게 몇 가지야? 어디다 다 넣을 건데? 3가지지, 3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3가지고. 플러스 빈 접시가 한 개 있대. 자, A, B, C 중에 한 개를 비워야 돼. 그럼 누구를 비울 건지 결정해. 그게 몇 가지야? 3가지죠. 그러니까 3가지 곱하기 하고 너 비워. 그럼 이제 A랑 B에는 이제 적어도 하나씩은 놔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푸는 거지. 쟤네들을 놓는 전체 경우의 수 2의 5제곱에다가 거기서 빼기 뭘 빼? 2가지만 빼면 되죠. A에 다 몰아넣거나 B에 다 몰아넣으면 안 되니까 하나씩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게 답이라고. 이 패턴을 있잖아. 머릿속에 좀 외워야 돼. 알았어? 그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호 관련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지. 신호 관련 문제는 지난번에 예로 들었던 게 뭐 모스 부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짝대기랑 동그라미랑 두 종류의 이 신호 체계를 가지고 쟤를 갖다 내가 한 6번 정도 쓰는 거야. 이거를 6번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신호의 개수를 구해보라. 이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6번 쓸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빈칸 6개 만들고, 그죠? 여기다 쓸 수 있는 신호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저 띵 쓸 거냐 찍 쓸 거냐 2가지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2가지다. 그럼 너는 2의 6제곱이다. 이게 답인 것이고. 맞죠? 또 뭐 예를 들어서 깃발 신호 이런 거. 뭐 청기, 백기, 홍기 이렇게 3가지 종류의 깃발이 있었는데 그 3종류의 깃발을 내가 뭐 10번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신호를 구하라고 하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빈칸을 10개를 써. 이렇게 쭉 10개의 빈칸을 쓰고 여기는 어떤 색깔을 쓸 거냐. 청기냐 홍기냐 백기냐 3가지니까 이건 3의 얼마 10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답이라고. 지금 선생님 문제 풀면서 지금 파이라는 결을 아예 안 쓰고 있잖아. 니들도 쓰지 마. 알았어? 선생님이 이거를 안 써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착각하면 안 돼. 안 써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쓰면 그 순간부터 헷갈린다고. 이게 3파이 10인지 5파이 10, 10파이 3인지 헷갈린다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올 거니까 한번 해보면서. 자, 우리 책으로 가보세요. 중복순열 문제가 또 있는데 예제 2번. 예제 2번. 너는 자, 서로 다른 사탕 5개를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줍니다. 자, 서로 다른 사탕 5개가 있어. 사탕 5개가 있다. 이거를 A, B를 포함한 학생 5명이니까 A, B를 포함하고 C, D까지 자, 이렇게 5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민혁아, 졸면 안 돼. 졸면 안 된다. 자, 그랬는데 A, B 모두 사탕을 받지 못하거나 A가 받은 사탕의 개수와 B가 받은 사탕의 개수가 같도록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야. 문제가 이해가 되나 지금? A랑 B가 둘 다 사탕을 받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둘 다 빵개거나 아니면 둘 다 받는 개수가 같다는 말은 둘 다 하나씩 받거나 둘 다 2개 받거나 뭐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사탕 5개밖에 없어. 뭐래? 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뭐. A랑 B랑 있는데 C, D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둘 다 0개 이렇게 받는 경우, 둘 다 하나 이렇게 받는 경우, 둘 다 2개 이렇게 받는 경우, 이 3가지 케이스밖에 없지 않을까? 사탕이 5개 뿐이잖아. 그지? 그죠? 그러면 좋아. 이렇게 돼 있어. 그랬는데 그럼 이제 서로 다른 사탕 5개를 얘네들은 안 주는 거니까 요놈들한테 줘야 되겠지. 그지? 그럼 사탕을 써. 사탕은 무슨 사탕이 있어? 뭐 딸기 맛 사탕, 오렌지 맛 사탕, 또 뭐 있냐? 사과 맛, 커피 맛, 콜라 맛, 뭐 이렇게 하자고. 어디에
이런 사상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A랑 B가 안 받아야 되니까 C, D, E한테만 줘야 돼. 그럼 자 딸기맛 사탕을 누구한테 줄 거야 결정해. 그 세 가지죠. C냐 D냐 E냐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므로 이 경우는 얼마? 3의 5제곱. 이게 답인 거고. 그 다음에 A 하나 B 하나를 준대. 그럼 A한테 하나 줘 일단. 몇 가지? A한테 줄 사탕 결정해 몇 가지? 5가지요. 5가지. 곱하기. 그럼 A한테 이제 딸기 줘. 그럼 A는 꺼지라고 하고. 딸기 갖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뭐였지? 오이 맛이었나? 오렌지 맛이었나요? 오이 맛이라니. 자, 오렌지 맛이. 알았어. 자, 그럼 B한테 줄 거는 결정해. 오렌지 맛이냐, 사과 맛이냐, 커피 맛이냐, 콜라 맛이냐. 결정해. 몇 가지야? 4가지지. 4가지. 4가지. 곱하기. 얘한테 이제 오렌지 맛을 줬어. 그럼 이제 나머지 이놈과 이놈은 C, D, E한테 줘야 될 거잖아. 맞지? 그럼 너는 누구한테 줄래? 그 3가지. 너는 누구 줄래? 3가지. 너도 누구 줄래? 3가지니까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개씩 주래. 그럼 A한테 줄 거 2개 골라. 그게 몇 가지야? 5개 중에 2개 골라서 A 줘. 몇 가지야? OC이지, OC. 맞죠? OC. 곱하기. 그래서 여기 딸기랑 오렌지를 너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 2개 골라서 또 B를 줘. 그게 3C이지. 곱하기. 그럼 여긴 사과 맛, 커피 맛 이렇게 주고. 근데 나머지 뭐만 남았어? 콜라 맛 하나 남았는데 콜라 맛은 C냐, D냐, E냐 누구한테 줄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게 몇 가지야? 3가지지. 그치? 곱하기 3이다. 그래서 너랑 이렇게 구하면 답입니다. 알겠지? 쉽죠?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3번, 4번도 해볼게요. 3번은 숫자 0, 1, 2, 3, 4 중에 중복, 허락 거기다 밑줄 딱 그으시고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잘 읽고 문제 이제 중요 포인트들은 체크도 좀 해놓고. 자, 숫자 유제 3번이야. 0,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대. 오케이.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해 4자리 전수를 만들어. 근데 0을 홀수에 포함하고 있는 4자리 자연수. 자,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0을 홀수에 포함해야 된대. 맞지? 그럼 자, 생각을 해보자. 항상 몇 자리 자연수 이런 말이 나오면 머릿속에 거의 본능적으로 이제 맨 앞에는 뭐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돼. 4자리 자연수니까. 맞지? 맨 앞에는 여기는 절대로 0이 오면 안 되고 0을 홀수에 포함해야 되는데 그럼 0을 갖다가 몇 개부터 몇 개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지금 0을 빵개부터 4개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그중 홀수에만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0을 1개 포함하는 경우 0을 2개 안 되고 3개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세면 되겠지. 맞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0을 1개를 포함한다고 해. 그럼 이제 0, 이 4칸 중에 0을 한 군데 찍어 넣어야지. 그지? 그럼 0을 찍어 넣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냐? 3군데 있지. 맨 앞에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0을 찍어 넣을 수 있는 3군데 있다. 오케이. 그럼 여기다 0 썼어. 그럼 나머지는 뭐 여기는 1, 2, 3, 4 중에서만 골라 써야 되잖아. 중복을 해도 된다며.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건 1, 2, 3, 4 4가지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4의 세제곱이다. 그럼 너는 3 곱하기 64가 되고 그럼 192가지입니다. 쓸 것이고. 자, 0을 3개를 쓰겠다. 그래? 그러면은 0 3개를 쓸 칸을 골라. 근데 이게 4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반드시 여기는 0이 안 써져야 돼. 그럼 0 3개는 무조건 여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그 한 가지밖에 없고 그럼 나머지는 여기다가 1, 2, 3, 4 중에 하나 찍어 넣을 거니까 몇 가지야? 그냥 4가지인 거지. 맞죠? 그래서 여기 4가지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답은 너랑 더해. 그럼 답은 얼마? 196가지수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답인 거죠. 괜찮지? 그 다음에 4번 집합 U가 1, 2, 3, 4가 있습니다. 유제 4번에 집합 U는 자, 1, 2, 3, 4 자, 이렇게 있다고. 여기서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 B의 교집합에는 이게 부분집합인데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하고 A, 교, B여 너의 원소의 개수는 1이어야 돼.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 A, B의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순서쌍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라. 지난번에 선생님이 부분집합의 순서쌍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었어? 기억나요? 어린이 여러분, 준영아 기억나냐? 어? 안 나세요? 그러시구나. 자, 기억을 좀 하라고 했을게요. 잘 들어봐! 부분집합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하잖아. 어? 그럼 항상 뭘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거를 그린 후 조건에 맞게 원소를 배치해 나간다. 그럼 끝이야. 알았어? 원소를 배치하잖아?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잖아? 그러면 배치가 되는 순간 순서쌍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봐봐라. 이게 전체 집합이 U야. 이게 U라고. 그죠? 이렇게 U가 있어. 이 안에 지금 1, 2, 3, 4가 있다고. 그랬는데 부분집합 AB가 있다면서. 근데 A랑 B의 교집합이 뭔가 있긴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쯤에 있는데 여기가 교집합이잖아? 여기에는 반드시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맞지? 그리고 A 교 B 여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라는 말은 이게 지금 뭐야? A에서 B 뺀 거지. 그럼 A에서 B 뺀 건 어디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지? 이 부분에는 원소가 몇 개 있다고? 한 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럼 봐봐. 일단은 여기다가 쓸 원소 하나를 고르자.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이 A 빼기 B 부분 여기에 들어갈 원소 하나 골라야 되니까 그게 몇 가지야? 네 가지지. 네 가지 곱하기 해놓고 여기다 1을 여기다 딱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는 더 이상 원소가 들어가면 안 돼. 맞지? 여기는 더 이상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어? 그러면 1은 이제 끝났고. 자, 2, 3, 4 어디다 하면 돼야 되냐? 2, 3, 4는 여기랑 이 세 군데만 넣을 수가 있어. 맞지? 그럼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 세 군데. 맞죠? 2가 세 군데, 3도 세 군데, 4도 세 군데야. 그러니까 곱하기 우리는 3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는 A와 B의 교집합 부분에는 반드시 원소가 있어야 된다며. 근데 방금 우리가 한 3의 세제곱 중에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여기랑 여기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이 부분에 원소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는 빼야 되겠지. 맞아요? 그 말은 뭔 말이야? 2, 3, 4를 전부 다 여기랑 여기만 집어넣는 경우의 수를 빼는 거야. 그치? 그럼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여기 두 가지니까 2의 세제곱을 빼는 거지. 이렇게. 알아듣겠나? 그럼 4 곱하기 얼마야? 이게 27 빼기 8이고 그럼 얘가 19고 그럼 얼마니? 9, 4, 36, 76인가요? 얘가 내가 찾는 76이 답이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겠죠? 좋아. 그래서 일단 우리 중복 순열까지 일단 말씀드렸고 조금만 쉬었다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 설명하고 이제 레벨 1부터 문제 쭉 풀어갈게요. 좀 쉬어.